가자. 1문단 명목화폐란 화폐의 겉면인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 단위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하며 표시되어 있는 가격을 명목가치라고 한다. 명목화폐랑 명목가치에 대한 개념정의 줬고 플러스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개념정의까지 같이 체크했었어야 돼. 명목화폐라는 게 화폐의 겉면인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 단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액면이란 게 화폐의 겉면, 그야말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화폐의 표면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하는 거 인지해 주셔야 되고, 그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 단위, 우리가 1,000원짜리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1,000원인 거고 10,000원짜리 돈을 가지고 있으면 10,000원이다 하는 그 가격 단위로 거래되는 화폐를 명목화폐라고 부른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1,000원 내지는 10,000원 이런 것을 명목가치라고 부른다. 개념 정의가 적혀있네 하고 넘어가시고, 조선은 명목화폐를 발행했는데 화폐의 액면 가격에 제조 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인 주조 차익을 남기면 재정 수입의 증가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이 명목화폐를 발행했다 보다 뒤에 있는 내용을 더 중심적으로 체크해 둬야 될 것 같네. 화폐의 액면 가격에 제조 비용을 뺀 만큼,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적혀 있는 거 나오면 사칙 연산으로 바꿔놓으시라 했던 거 기억나실걸? 화폐의 액면 가격, 그야말로 겉에 적혀 있는 가격에서 제조 비용을 빼면 주조 차익이란 게 남는다고 하더라. 이러한 주조 차익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명목화폐를 발행했다고 하더라. 그럼 1문단까지 읽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읽을 내용은 조선에서 발행한 명목화폐에 대해서 읽게 되겠구나, 이 정도는 잡을 수 있겠지. 2문단 내려간다. 2문단, 당시 민간에는 미포, 즉 쌀과 배라는 물품화폐가 두루 쓰이고 있었으나, 보자마자 바로 생각해줘야 돼. 우리가 읽고 있는 건 명목화폐에 대한 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쓰이고 있었지만으로 시작되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쌀과 배 같은 물품화폐들은 우리의 화제와 대조되는 대조군이 되겠지. 그전에는 물품화폐를 썼지만 여차저차 해서 명목화폐를 쓰기 시작했어요 라는 내용이 이어질 거 아니야. 쌀과 배랑 우리가 읽게 될 명목화폐랑 앞으로 비교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루 쓰이고 있었으나 태종은 당나무 껍질로 만든 화폐인 저화를 도입했다. 여기부터가 우리의 화제라고. 태종이 저화라는 걸 도입을 했다. 이때 이 저화가 당연히 무슨 화폐가 돼야 한다? 명목화폐가 돼야 한다 하는 거 계속 인지해야 돼. 사섬서의 관장 아래 1402년에 최초로 저화 2,000장을 발행하면서 저화 한 장의 명목 가치는 포 한 필 또는 쌀 2말로 맞췄다. 방금 읽은 문장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저화 한 장이 가지고 있는 명목 가치, 저화 한 장에 액면에 적혀있는 그 가치는 포 한 필 또는 쌀 2말로 맞춰졌다 하더라.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 저화 한 장이랑 포 한 필이랑 쌀 2말이랑 똑같다. 그리고 화폐개혁의 성공이 화폐에 대한 신뢰에 달려있다고 보고 저화를 통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저화의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과 저화를 시장에 공급해주는 정책을 폈다. 이런 문장 읽으면서 의도적으로 쪼개놓으라 했지. 문장은 하나지만 정부가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 종류가 2가지다 하는 거 너네가 인지해야 돼. 첫 번째, 저화의 수요를 창출하려고 했고, 그 다음 2번째, 저화를 시장에 공급하려고 했다.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랑 공급을 늘리는 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되니까 2가지 종류의 정책을 펼쳤구나 하는 거 인지해주고, 이 모든 건 저화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화의 명목 가치는 그대로인데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인 실질 가치는 계속 하락하였다. 명목 가치야 당연히 액면 가격이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인 실질 가치가 계속 하락했다고 하더라. 그럼 생각해줘야지. 겉으로 드러나는 가치는 고정인데 실질 가치가 계속 하락하면 이 2가지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거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네 하는 거 인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문장 보면 미포와 달리 저화의 재료에는 실질 가치가 거의 없어 백성들은 저화 사용을 꺼렸고 재질의 특성상 위조도 매우 잦았기 때문이다. 실질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문장이구나 생각해 주셔야 되고, 이유도 마찬가지. 문장은 하나지만 2가지 이유가 있다 하고 끊어줘야 되지. 첫 번째, 뭐 했기 때문에? 저화의 재료에 실질적 가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읽으면서 뭐 그랬나 보다 하고 대충 넘어가지 말고 앞에서 나왔던 거 계속 연결했었어야지. 저화의 재료가 뭔지 이미 진즉에 언급해줬잖아. 당나무 껍질로 만든 화폐가 저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때 말하는 재료가 당나무 껍질이네. 나무 껍질에 불과하니까 당연히 그 재료가 나무 껍질을 대체 어디에 쓸 건데 실질적인 가치가 거의 없다 하는 거 맞지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 실질적인 가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겠지. 당연히 그 돈을 쓰기가 꺼려지겠지. 기껏 해봤자 나무 껍질인데 이걸 가지고 돈으로 쓰라니 안정성이 떨어지잖아. 그 다음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 재질의 특성상 똑같이 당나무 껍질을 사용한 그 재질의 특성상 위조하기도 매우 쉬웠다고 하더라.
위조가 쉬웠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해지는 실질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 그럼 읽으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실질 가치가 하락했다는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구나 이 생각을 해줘야 되지? 3문단. 주화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중국을 본 세종은 저화 대신에 구리로 만든 주화를 도입했다. 읽으면서 너네가 생각해야 하는 포인트 2가지. 첫 번째, 아까까지는 태종이었는데 이제 세종 얘기로 넘어갔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모습 나타나겠구나 하는 거 잡아줬었어야 됐지. 무엇이 변했냐 하면 기존의 태종은 저화를 썼는데 이젠 저화가 아니라 구리로 만든 주화를 썼다고 하더라. 그 다음 2번째 포인트, 세종이 주화를 도입한 이유가 그전에 이미 중국에서 주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기 때문이다. 중국이 먼저고 세종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선후 관계 제대로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내용 나오면 선지에 자주 나오더라 하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그 다음 문장, 주화는 위조가 어렵고 구리의 양에 따른 실질 가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읽으면서 반가워야 되지. 우리 방금 읽었잖아. 기존에 쓰던 저화가 뭐가 문제였냐 하면 재료의 실질 가치가 없고 위조가 너무 많아서 문제였어요 하는 걸 읽었잖아. 그대로 반대되는 내용인 거 아니야? 다 해결했다는 거지. 위조도 하기 어렵고요. 실질 가치도 가지고 있었어요. 저화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를 주화는 해결할 수 있었어요. 사섬서의 관장 아래에 1425년에 조선통보를 발행하면서 이 조선통보가 주화겠거니라고 계속 연결해줘야 되지. 지금은 세종이 주화를 도입했다라는 내용이었잖아. 조선통보를 발행하면서 주화 1문의 명목가치는 쌀 1대 또는 저화 2분의 1장으로 정했다. 마찬가지 주화 1문의 명목가치가 얼마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챙겨야 한다. 지금부터 나오는 주화는 하나당 쌀 1대 또는 저화 2분의 1장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 이 주화가 저화랑도 교환이 되니까 어쩌면 문제에서 주화와 저화를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비례 반비례 관계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 정도는 대비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주화와 저화는 아울러 같이 쓰이게 했지만 주화의 정착을 위해 저화의 사용은 얼마 후 금지시켰다. 뒷부분 체크해주면 되겠지. 처음에는 같이 쓰기는 했는데요. 나중에는 주화가 더 잘 돼야 되니까 저화의 사용이 얼마 후에 금지되었다. 소소하게 체크할 거 바로 금지한 건 아니고 한동안 같이 쓰다가 얼마 후에 라고 굳이 적혀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이겠구나 하는 건 잡아주시고. 그런데 화폐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백성들은 주화를 신뢰하지 않았고 물품화폐를 더 선호했다. 이놈의 물품화폐가 아까 이 문단 첫 번째 줄에서 저화와 대조되는 기존의 화폐였다 하는 거 기억나지? 여전히 사람들은 물품화폐를 더 선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결과 주화의 실질 가치가 명목 가치보다 낮아져서 주화로 표시한 물건 가격은 계속 상승했다고 하더라. 주화로 표시한 물건 가격이 계속 상승했다. 당연히 위로 올라갔다 방향성 적혀 있으니까 기계적으로도 화살표 표시를 하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야. 주화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주화로 표시한 물건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더라. 예를 들어 어떤 물건, 앞에 물품 화폐 할 때 물품도 물건이니까 쌀이라는 물건이 있으면 원래 명목 가치로 따지면 쌀 한 대가 지금 주화 1문이랑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 생각에 이 주화라는 화폐가 영 못 믿어온 거지. 신뢰성이 낮으니까 쌀 한 대를 주화 1문에 팔아넘길 수가 없다. 나 주화 그거 잘 못 믿겠는데? 그거 그러다가 나중에 또 바뀌어서 또 못 쓰게 되면 어떡해? 쌀 한 대 사고 싶어? 그럼 주화 1문 주지 말고 주화 2문 내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거지. 그만큼 주화라는 화폐 제도가 신뢰도가 낮았기 때문이야. 괜찮? 그러니까 같은 물건이어도 주화로 표시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주화 1문이 가지고 있는 명목 가치가 바뀐 게 아니고 사람들이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주화를 더 많이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돼. 이렇게 주화로 표시된 물건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당연히 발행 5달 후 시장에서는 주화 3문이 쌀 한 대로 거래되고 주화로 표시된 포 가격 역시 상승했다고 하더라.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화 1문이 쌀 한 대랑 명목 가치가 같은 거였는데 이제 이 명목 가치는 겉보기에 적혀있는 가격이었잖아. 겉으로 적혀있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못 믿겠으니까 더 내놔 라고 상인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다. 또한 주화가 제작되면서 구리의 수요가 늘어 구리의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에 주화의 명목 가치와 재료의 실질 가치의 차이를 이용해 주화를 녹여 구리 상태로 팔아 차익을 얻으려는 이들도 있었다. 살짝 이해하고 넘어갔었어야 돼.
주화가 구리를 통해서 만드는 화폐였기 때문에 주화를 많이 만들수록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더라. 그럼 수요가 늘면 구리의 가격이 상승하는 건 당연하니까. 주화의 명목 가치와 재료의 실질 가치의 차이를 이용했다라고 적혀 있잖아. 응, 차이를 이용했나 보다 하고 대충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를 너네가 곱씹어줘야지. 생각해봐. 주화의 명목 가치는 그야말로 주화의 표면에 적혀있는 가치였어. 표면에 적혀있는 숫자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잖아. 명목 가치라는 건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근데 재료의 실질 가치라고 적혀있는 거, 이때 말하는 재료가 구리 아니야? 구리의 실질적인 가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때 말하는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의 차이라는 건 주화의 명목 가치보다 재료의 실질 가치가 더 커졌다는 얘기구나. 이 생각을 반드시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주화를 그냥 주화로 쓰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주화의 가치보다 그 재료값이 훨씬 더 비싸니까. 주화를 돈으로 쓰지 않고 그럴 바에 이거를 녹여가지고 재료 형태로 팔면 훨씬 더 이득인 거 아니야. 재료가 더 비싸니까. 그런 식으로 차익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하더라. 그래서 너네가 읽으면서 해야 하는 거, 그냥 단순히 차이라고 적혀 있는 걸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했고, 그리고 지금 계속 흐름이 앞부분에는 세종이 노력을 해서 주화를 도입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어지는 내용이 주화가 정착되는 게 실패하고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된다. 문제 없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화로 표시한 물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화의 실질 가치를 높여야 했으므로 이런 거라고. 지금 주화가 신뢰도가 낮아서 실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게 문제니까 실질 가치를 높여야 한다. 위에서 나왔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했으므로, 그러니까 세종이 관청이 가지고 있는 쌀인 국고미를 시장에 팔아서 주화를 환수했다. 마찬가지. 최소한 너네가 무슨 생각을 해야 했냐 하면, 주화를 환수하면 주화의 실질 가치가 높아지는구나. 이 생각은 해줬어야 돼. 그리고 거기서 한 땀만 더 지금 들어가 보면 주화를 환수한다는 건 시중에 깔려있는 주화의 수를 줄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기존에 있던 화폐, 주화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고미, 쌀을 가지고 쌀을 팔고 주화를 사간다. 주화를 다시 회수하는 걸 환수한다라고 적어 놓은 거잖아. 주화를 환수하면 시장에 깔린 주화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다른 말로 바꾸면 통화량이 준다는 얘기지.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면 아무래도 주화 자체의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 주화의 가치가 높아지기는 한다. 이게 일반적인 이론인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노려서 열심히 주화를 다시 회수를 했다. 하지만 물품화폐가 더 선호되는 상황에서는 주화를 환수해도 실질 가치는 높아지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제시한 이 해결책이 여전히 해결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 그리고 계속 생각해줘야 돼. 그렇겠지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주화의 실질 가치가 낮아진 이유는 사람들이 그냥 주화를 못 믿어서잖아. 그 와중에 주화의 양이 줄어든다고 해서 난데없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부가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그 해결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 실패했다. 그리고 시중에 쌀이 늘어난 만큼 쌀은 갑자기 왜 늘어났는데? 계속해서 앞이랑 연결. 주화를 환수하겠답시고 관청이 가지고 있는 쌀을 시장에 팔고 화폐를 수거해 간 거잖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화폐는 줄었지만 쌀은 더 늘어나게 된 거지. 그래서 시중에 쌀이 늘어난 만큼 주화로 표시한 쌀 가격만 하락하고 쌀만 저렴해지고 포나 구리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다. 다른 물품 화폐인 포나 주화의 재료인 구리의 가격은 여전히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쌀 대신 포를 화폐로 삼는 백성들만 늘었고 결국 주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실패하였다. 최종적으로 얘가 중요한 거라고. 결국 주화를 정착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하더라. 나름대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 해결책조차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도 이 문단에서 분명히 쌀과 배 두 가지의 물품 화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쌀 가격이 떨어졌더니 포에 대한 수요만 늘었다고 하더라. 기존에 있었던 물품 화폐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태다. 이 생각도 해줘야 되고. 4문단 17세기부터는 상업의 확대로 인해 백성들은 고액거래나 가치의 저장이 쉬운 화폐가 필요했다. 읽으면서 그 생각까지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고액거래 를 하기 쉬운 화폐가 필요한 거야. 아니면 가치를 저장하기가 쉬운 화폐가 필요한 거야. 이 부분 읽으면서 뭔가 단위가 큰 화폐가 필요해졌다는 얘기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으면 진짜 좋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가치의 저장이 쉽고 고액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앞에서 나왔던 물품 화폐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얘기구나. 이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진짜 좋아. 왜냐하면 이 문단에서 저하 얘기 나왔고 3문단에서 주화 얘기 나왔단 말이야. 근데 저화나 주화나 둘 다 최종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이고 얘네가 실패하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물품화폐를 소비해왔단 말이야. 기존에 쓰고 있던 물품화폐에 대한 선호가 높았기 때문에 얘네가 정착을 실패한 것도 있었잖아. 그럼 이놈의 물품화폐가 언젠가는 사라져야 그래야 조선에서도 명목화폐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텐데 이 문제가 대체 언제 해결될까 그 생각을 너네가 의식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다시 사문단의 첫 번째 줄 고액 거래가 지금부터 필요해졌고 가치를 저장하기도 쉬워야 돼. 쌀, 포 이런 물품화폐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그리고 그 정도 생각하는 건 너네가 못할 정도의 생각은 아니야.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적혀있는 아이들은 앞에서 나왔던 문제점이 언젠가 해결돼야 되고 앞에서 나왔던 문제점이 언젠가 해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거 계속 의식해줘야 돼. 일단 마저 읽을게. 또한 당시 조선은 재정의 어려움도 해결해야 했으므로 숙종은 1678년부터 상평통보를 발행했다. 이 상평통보가 또 새로운 명목화폐겠지. 상평통보를 발행한 이유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거야. 백성들의 요구도 있었던 거고 조선 정부의 요구도 있었던 거지. 재정의 어려움도 해결해야 했다. 그러면 상평통보라는 건 고액 거래를 할 수 있는 화폐인 거고 가치의 저장도 쉽게 할 수 있는 화폐인 거고 조선 입장에서 재정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화폐인 거야. 이때의 상평통보를 초주단자전이라고 하고 명목 가치는 은 한 냥당 주화 400문으로 정했다. 은 한 냥당 주화 400문이라고 적혀 있는 거 마찬가지 명목 가치니까 이거 두 개가 같다는 얘기구나 하는 거 잡아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그 생각을 했어. 이거 좀 트리키하다라고 생각했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명목 가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 근데 잠깐 봐봐. 이 문단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 하면 저화 한 장이 포 한 필이고 쌀 두 마리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만든 물품 화폐 하나의 가격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지. 3문단도 마찬가지. 새롭게 만든 주화 1문의 가치가 이거랑 같고 저거랑 같다라고 적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기준 자체가 우리가 새롭게 발행한 화폐였어. 근데 4문단에 내려왔더니 새롭게 발행한 주화 1문에 대한 가치가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주화 400문이 은 한 냥이랑 같다라고 적혀 있는 거야. 오해하기 딱 좋은 거야. 은이 우리가 만든 새로운 화폐가 아니고 은은 그냥 그거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인 거고 주화 400문, 이때 말하는 주화가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주화를 똑같이 1문으로 가지고 비교를 하면 은 400분의 1냥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계속해서 돈을 가지고 물건에 얼마랑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물건, 은도 물건이니까 을 가지고 돈의 가치가 얼마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순서 괜히 바꿔놓은 게 아닐 것 같은 느낌? 뭔가 이거 가지고 애들이 헷갈리기를 바라신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보기는 했어. Anyway,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상평통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신뢰가 낮은 게 문제였으니까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명목 가치에 따라 언제든지 관청에서 주화와 은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게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신뢰도 낮은 게 문제였어? 우리가 일종의 보증을 해줄게 라는 말이구나. 한편 구리는 스톱. 무슨 얘기 나올지 먼저 생각해봐. 지금까지 구리가 뭐 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앞에서 이미 구리에 대해서 구리가 어떻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구리로 자꾸 주화를 만드니까 구리의 가격이 높아지는 바람에 주화의 명목 가치랑 그 구리라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게 문제였잖아. 구리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게 하나의 문제 상황이었다고. 그래서 얘기하기를 신뢰에 대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보증을 해줘서 해결을 했거든. 근데 재료 가격이 높아진다 하는 구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지. 한편이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강하게 끊어놨었어야 했고 한편 구리는 국내 생산 및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통해 공급받고 있었으나 늘어나는 주화의 수요에 비해 공급량은 부족했다.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초주단자전 발행 이듬해에 그 다음 해지? 다음 해에 대형전이라는 새로운 화폐를 발행했는데 이는 초주단자전보다 구리의 양은 2배 늘리고 은 한 냥을 주화 100문과 교환할 수 있도록 정했다. 마찬가지야. 이 문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 대형전이라는 새로운 화폐 나왔어. 내가 계속 얘기했지. 새로운 머시갱이가 나온다는 건 그 이전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야. 근데 이 문장에서 이미 얘기해줬잖아.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구리의 공급량이 부족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게 대형전이야. 구리의 공급량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줘야 돼. 어떻게 해결했다는 얘기야?
초주 단자전보다 구리의 양을 2배 늘렸어. 읽으면서 엥 해야지. 구리의 공급량이 부족한데 구리의 양을 2배 늘렸대잖아. 이게 어떻게 해결책이 되는데? 뒤에 있는 거 은 한 양을 주화 백문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까 원래 있었던 초주 단자전은 은 한 양이랑 주화 400문이랑 같았거든. 근데 이제는 은 한 양이 주화 백문, 대형전 백문이랑 똑같네? 이게 무슨 말이야? 구리의 양은 2배 늘어났는데 뭐는 몇 배 늘어났다라고 너네가 정보 정리해줘야 돼. 뭔데? 주화의 명목 가치는 몇 배 늘었게? 4배 늘었다는 얘기구나. 이 생각을 해줘야 돼. 이거 안 했으면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글 읽고 있는 거야. 봐봐. 분명히 구리의 공급량이 부족한 게 문제였다고. 그러면 구리를 최대한 아껴 써야 될 거 아니야. 구리의 공급량을 늘리면 안 돼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이미 국내 생산도 하고 있고 일본으로부터 수입도 하고 있었대잖아. 근데 공급량이 여전히 부족했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리를 덜 쓰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새로운 화폐를 발행해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 하면 구리는 기존보다 2배 느렸거든. 근데 이 화폐 자체의 가치는 4배 느린 거야. 그러면 기존에 비해서 똑같은 화폐, 기존에 있었던 초주 단자전에 비해서 훨씬 구리를 덜 쓸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 돈 자체는 4배 늘어난 건데 재료인 구리는 2배만 늘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구리의 양을 줄인 것이다. 이 생각을 해줘야 돼. 까지 이해했으면 5문단 내려갑니다. 일부 부유한 상인들은 자산 축적의 목적으로 주화를 집안에 쌓아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구리의 공급량은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에 화폐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은 부족한 현상인 전황이 발생하여 주화의 실질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다. 사람들이 주화를 집안에 쌓아두네? 이 문장이 왜 나왔을까? 주화를 집안에 쌓아두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 돈은 계속해서 교환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야 해. 그게 돈의 근본적인 목적이잖아. 똑같은 양의 주화를 발행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주화를 집안에 쌓아두게 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의 양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있는 주화를 집안에 쌓아두기 시작했다 하는 건 결국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이 줄었다는 거야. 하지만 구리의 공급량은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 공급량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새로운 화폐를 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급량은 부족했대. 그래서 화폐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은 부족한 현상인 전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 전황 체크해 놓을게. 그럼 마찬가지야. 이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잖아. 여전히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구나 해줘야 되고, 이 전황이 발생해서 주화의 실질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다. 괜찮을까? 아까 3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세종이 주화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중에 널려있는 주화를 환수했었거든.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야. 지금은 상인들이 주화를 집안에만 쌓아두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이 줄어들게 됐어. 근데 그 와중에 추가적으로 통화량을 공급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지. 구리의 공급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화폐 공급이 부족해지는 전황이란 게 발생하게 되었다더라. 이 전황이 발생해서 주화의 실질적인 가치는 높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 채무가 있던 백성들은 이자율이 높아졌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물품이 아닌 주화로 채무를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제는 주화의 가치가 높으니까 이제 돈으로 줘 라는 식으로 요구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채무자는 더 많은 물품을 주고 주화를 구해야 했으므로 이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았다. 주화의 실질 가치가 높아졌더니 주화를 구하기 힘들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구나 하는 거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화폐제도라는 게 혼란스럽기 그지없었던 거야. 그 전까지 왼쪽 다단에 있었던 내용은 주화의 실질 가치가 낮아가지고 그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읽고 있는 내용에서는 주화의 실질 가치가 높아졌더니 그건 그거대로 또 문제더라고요 라는 내용이 있는 거야. 그리고 6문단. 그래서 화폐량을 늘리기 위해 왜? 이제는 실질 가치를 낮춰야 되거든. 공급이 부족한 게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공급 부족을 해소해줘야 될 거 아니야. 화폐량을 늘리기 위해 1752년 영조 때 초주 단자전에 비해 구리의 양을 줄인 중형전이란 게 발행되었다. 계속해서 구리의 공급량이 부족한 게 문제였으니까 화폐를 만드는 데 드는 구리의 양을 계속 줄였다는 얘기네. 발행 당시 은 한 양당 주화 100문으로 정했으므로 중형전의 발행은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었다. 읽으면서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거 2가지. 은 한 양당 주화 100문이라는 표현 보면서 앞에서 나왔던 화폐랑 비교해줘야 된다니까? 무슨 전이랑 가치가 어떻다는 얘기네? 대형전이랑
명목 가치가 어떻구나. 같다는 얘기구나. 이 생각을 해줘야 돼. 명목 가치는 같은데 뭐가 달라졌다.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실질 가치가 줄어들었구나. 아, 왜요? 구리의 양을 줄였대잖아. 아, 중형전이랑 대형전이랑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구나 정리해 줘야 되고,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되어 있는 거. 중형전의 발행은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되었다. 국가재정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까 하는 거 살짝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돈을 발행하는 게 국가재정에 어떻게 도움이 되지? 힌트, 1문단. 조선은 명목화폐를 발행했는데 이거에서 이거를 뺀 만큼의 이익인 주조 차익을 남기면 재정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적혀 있었던 거. 우리 여러 번 연습했어. 1문단에 적혀 있는 내용을 끝까지 끌고 내려가는 거 너네가 훈련해야 된다 했잖아. 아, 마지막 문단에서 괜히 국가재정이라는 표현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거기 6문단에서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었다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됐을까 너네가 한 번 더 분석할 수 있겠네. 어떻게 도움이 됐다는 얘기야? 아까 화폐의 액면 가격은 어떻게 된 거였는데? 여전히 동일한 거였는데 제조 비용, 재료의 실질적인 가치가 어떻게 됐다 했으니까 더 적게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주조 차익이 어떻게 됐겠구나, 커졌겠구나 하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된다. 빡시지? 그러고 나면 되게 재밌다. 여기서 이렇게 적혀 있었잖아. 그리고 4문단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했는지 알아? 17세기부터 백성들은 이런 걸 원했어. 그리고 조선은 뭐 해야 했냐 하면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했거든. 계속해서 은근히 화폐 발행과 정부 재정 상태를 연결지어서 설명해주고 있었던 거야. 1문단에 있었던 내용이 이미 다 휘발돼서 날아갔으면 반성합시다. 그럼 정리됐네. 다시 돌아가. 6문단, 중형전의 발행이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되었다. 어떤 기제로 도움이 되었는지 우리 이미 다 분석했고, 이후에 100년 넘게 더 이어진 상평통보의 사용으로 거래의 수단은 물품이 아닌 돈이 자리 잡게 되었다. 아, 드디어 물품 화폐가 사라지고 화폐가 제대로 된 돈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얘기구나 하는 최종 결론은 당연히 너네가 잡아줘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건 사실 너무 진짜 당연한 내용이잖아. 1문단부터 우리가 명목화폐에 대해 읽게 될 것이다 하는 거 파악했고, 그 전에 쓰던 게 물품화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언젠가 물품화폐가 사라지고 명목화폐가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하는 결론은 사실 당연한 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 읽으면서 이후 100년 넘게 이어진 상평통보의 사용이라는 표현이 나한테는 엄청난 깨달음을 줬어. 너넨 이미 알고 있었으면 잘 읽은 거고. 나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아, 분명히 상평통보가 시작되었다 하는 거는 4문단에서 숙종 얘기부터 시작되었거든. 근데 그때 숙종 때의 상평통보를 초주단자전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똑같이 세모 표시를 하면서 읽었단 말이야. 그 뒤에 뭐가 나왔냐 하면 대형전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중형전이 나왔지. 그래서 읽으면서 계속 초주단자전에서 대형전에서 중형전으로 가면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만 신경 쓰면서 읽었단 말이야. 그렇게 실컷 읽고 왔더니 이후에 100년 넘게 더 이어진 상평통보의 사용으로 라고 적혀 있잖아. 아, 초주단자전이랑 대형전이랑 중형전 이거 세 개 전부 다 상평통보였구나, 그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겠거니 하고 읽었으면 잘 읽은 거고, 나는 몰랐던 내용이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새롭게 잡았다. 아, 얘네 셋 다 상평통보구나. 그러면 끝! 이 지문의 내용은 조선이 얼마나 우여곡절을 거쳐서 명목화폐를 정착시켰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던 거야. 중간중간에 계속 내용이 명목 가치는 고정되어 있는데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높아지면서 문제가 생겼다더라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고. 문제 풀러갑시다. 6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골라야 되고, 1번 저화는 식물의 껍질을 재료로 삼아 만든 화폐이다. 이 문단에서 맞지 당나무 껍질을 써서 어쩌고저쩌고 했지 하면서 우리 여러 번 반복했었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너네가 의식적으로 문장에서 적혀 있을 때 생각을 더 해줘야 된다고. 대체 재료가 어떻길래 저화 사용을 꺼렸다는 얘기지? 하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니까? 이거 맞는 말. 2번 사섬서는 태종 및 세종 때 화폐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사실 나는 읽으면서 파악했어. 근데 너네는 현실적으로 이까지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일부러 해설은 안 했거든? 실전에서 이런 천지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태종이랑 세종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태종이랑 세종으로 가가지고 사섬서가 화폐에 대한 업무를 담당했는지 찾아보면 되잖아. 생각해야 되는 거 두 가지를 했던 거 기억나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체크해야 되고,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가 기억이 나면 무슨 단어를 찾아야 되는지 너네가 잡아야 된다 했어. 그래서 태종이랑 세종으로 가서 사섬서를 찾아보면 돼. 근데 그게 귀찮으면 일단 넘어가도 괜찮겠지. 시간 줄이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거 찾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얼른 가가지고 확인해봐. 이 문단에 보면
태종이 있고요. 사섬서 어딨나 찾아보시면 사섬서의 관장 아래에 최초로 저화를 발행했다. 사섬서가 하는 거 맞네. 그 다음 상문단. 세종 있고요. 마찬가지 사섬서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면 밑에 줄 사섬서의 관장 아래에 조선통보를 발행했다. 아 맞는 말이구나 하시면 되지 뭐. 그래서 2번도 맞는 말. 3번 저화와 조선통보는 특정 비율에 맞춰 서로 교환이 가능했다.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건 저화를 조선통보로, 조선통보를 저화로 바꿀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조선통보가 최초로 발행된 그 주화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화와 저화를 같이 썼더라 하는 거 우리 읽으면서 파악했었잖아.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맞는 말. 4번 발행 당시 저화 한 장의 명목 가치는 포 한 필 또는 쌀 2마리였다. 마찬가지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거 기억 안 나잖아. 빨리 이 문단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 문단에 그대로 적혀 있다. 저화니까요. 주화부터는 상문단이었잖아. 저화니까 이 문단에서 찾아보면 됐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된다. 세종의 주화제도는 중국이 주화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엄청 쉽게 적혀 있는 거잖아. 틀리다 하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지. 그래서 이 문제 5번 선지가 답이다를 맞췄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5번 선지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계속 생각해 주자고 했어. 5번 선지 만들어진 거 뻔하지 뭐. 뭐를 가지고 반대로 함정낸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선후관계, 방향성을 반대로 적어 놓았네. 이런 경험치가 쌓여야 우리가 글 읽으면서 누가 누구에게 뭘 했다 하면 선후관계, 방향성, 의식적으로 더 체크하면서 읽게 된다니까? 넘어갑시다. 7번 문제. 상평통보가 사용된 시기에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야 되고 1번 상평통보의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다른 말로 바꾸면 구리니까 구리를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공급받기도 했다. 맞는 말이지 수입했는데도 모자라더라 라고 적혀 있었지. 2번 전황 시기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물품보다 주화로 상환해 주는 것을 더 선호했다. 전황 시기 주화의 공급이 부족한 문제가 생겼거든. 주화가 부족해서 오히려 주화의 실질적인 가치가 높아져서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거 기억나지? 그럼 당연히 채권자는 주화로 돌려받는 걸 더 선호할 것이다. 너네가 앞에 있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읽었어야 이 선지에서 앞으로 굳이 안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 3번 1679년에 발행한 상평통보는 이걸 어떻게 기억하니? 앞에 가가지고 확인해 봐야 했고 얘가 뭐냐 하면 대형전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4문단에 있는 대형전은 지난해에 발행한 것에 비해 1문당 명목 가치는 하락했다. 지난해에 발행한 건 누구냐면 초주 단자전이거든. 대형전이 초주 단자전에 비해 명목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이미 읽으면서 다 생각했다니까. 명목 가치는 몇 배 어떻게 된 것이다. 명목 가치는 오히려 4배 상승한 것이다 하고 계산 다 했어. 이 맛에 읽으면서 생각할 건 우리가 열심히 다 생각하고 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야. 4번 1678년을 기준으로 은 2냥은 같은 해 발행된 상평통보 800문으로 관청에서 바꿀 수 있었다. 앞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은 1냥이 주화 400문이랑 똑같다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맞는 말이다 하는 거 단순히 계산하시면 된다. 5번 일부 부유한 상인들의 집에 쌓인 상평통보의 수량이 늘수록 당시의 채무자는 더 많은 물품을 주고 주화를 구해야 했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적은 없지만 이 선지 보면서 그런가 하고 연결해 보면 되잖아. 집에 쌓여있는 상평통보의 수량이 늘수록 주화의 실질 가치가 늘어나는 거고 주화의 실질 가치가 느니까 똑같은 주화를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물건을 줄 수밖에 없다. 5번도 맞는 말. 8번 문제. 보기는 태종 시기에 실시했던 정책이다. 기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때 기역은 저화를 시장에 공급해주는 정책이거든. 그러면 저화를 시장에 공급하는 거를 고르면 되겠네. 기역, 백성들이 만든 배를 관청에서 저화로 매입하였다. 관청에서 저화로 매입했다는 건 시중에 있는 배를 관청이 수거하는 거고 관청이 시중에 저화를 뿌린다는 얘기니까 저화를 시장에 공급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니은 백성들이 저화를 지불하면 관청에서 국고미를 방출하였다. 이거 얘들아 반대로 적혀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세종이 실행한 뭐랑 똑같은 거야? 저화 회수, 저화 환수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저화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된다. 디귿 중앙정부는 관리들에게 달마다 녹봉을 저화로 지급하였다. 그럼 당연히 시중에 저화의 양이 늘어나겠지. 리을 관청이 보유한 물고기를 백성들에게 저화를 받고 판매하였다. 그럼 관청이 오히려 저화를 수거하는 거라니까 리을도 저화를 환수하는 정책이 된다. 그래서 X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야 되고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문장에 이유를 고르세요. 누구의 입장에서 무엇을 비판하세요. 이 문장에 숨겨진 전제를 파악하세요. 이 문장의 의미를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뭐 해야 된다 했어? 주관식으로 접근해줘야 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이미 다 파악하고 왔단다 얘들아. 중형전의 발행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이유, 앞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명목 가치는 유지되는데 재료의 실질 가치는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조 차익을 더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면서 다 얘기하고 왔잖아. 그거랑 최대한 비슷한 거 골라주면 돼. 그럼 쭉 읽어보면 가장 똑같은 내용이 적혀있는 게 5번 선지구나 하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을걸? 지문을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하다 했어. 5번 선지, 명목 가치는 중형전이랑 대형전이랑 다르지 않은데 똑같은데 주화를 만드는데 소모되는 비용은 중형전이 더 적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안 적혀있지만 한 땀 더 가면 이렇게 차이가 나면 무슨 이득이 생기냐 하면 주조 차익이 늘어나는 거였다. 이거는 심화 과정. 10번 문제. 보기는 학생이 자료를 사용하여 세종 때 주화의 정책이 실패한 현상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A에서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야 되고, 그리고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신나게 X축이랑 Y축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X축, 쌀 한 대당 주화로 표시된 가격이 적혀있고 Y축에 굴이 1g당 주화로 표시한 가격이 적혀있다더라. 그럼 우리 이미 본문에서 계속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 하면 주화의 실질 가치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에 따라서 주화로 표시된 물품 가격이 어떻게 바뀐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 그거 먼저 생각해 놓으면 되는 거야. 분명히 지문에서 주화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면 주화로 표시한 물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거를 활용하는 문제인가 보다. 이 정도 잡고 밑에 있는 내용 읽기 시작하는 거야. 미포와 주화가 화폐로 사용되며, 이때 미포는 당연히 물품화폐, 주화가 우리가 만든 명목화폐, 이거 두 개가 화폐로 사용되며 주화 1문에 굴이 1g이 들어있다고 가정할 때 이거는 체크해 놔야 되겠지. 주화 1문에 들어가 있는 재료는 굴이 1g이다 라고 가정할 때 위 그래프를 통해 세종 때 주화의 정착이 실패한 현상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점 A의 상황은 여기 있는 A, 굴이 1g의 가치가 쌀 한 대와 동일합니다. 확인하면 되지. 굴이 1g의 가치는 주화로 표시한 가격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 굴이 1g이 점 A에서는 주화 1문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가치가 쌀 한 대와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찬가지 그때 굴이 1g이 1문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1문의 가치가 똑같이 쌀 한 대를 나타내는 가치가 되기 때문에 굴이 1g도 주화 1문, 쌀 한 대도 주화 1문. 그래서 둘의 가치가 동일합니다 하면 A는 맞는 말. 이후에 주화로 표시한 물품 가격이 변한 점 B의 상황에서는 굴이 1g으로는 쌀 한 대를 살 수 있지만 주화 1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쪼개서 생각해줘야 돼. 한꺼번에 생각하려고 머리 끙끙 앓지 마. 굴이 1g으로는 쌀 한 대를 살 수 있다.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굴이 1g의 가격, 이제는 B로 올라왔으니까 2문이잖아. 굴이 1g이면 2문이랑 같거든. 이걸 가지고 쌀 한 대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쌀 한 대가 점 B에서는 2문의 가치를 가지니까. 그래서 똑같이 2문이고 2문이니까 굴이 1g으로 쌀 한 대를 살 수 있는 건 맞다. 근데 그 뒤에 주화 1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뭐가 불가능하냐 하면 주화 1문으로 쌀 한 대를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 왜? 쌀 한 대가 지금 2문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1문으로는 살 수가 없다라고 적혀 있어. 그래서 B도 당연히 맞는 말. 이때는 주화의 명목 가치보다 주화에 들어있는 구리의 실질 가치가 더 높아진 것이어서 마찬가지 확인하면 되잖아. 주화의 명목 가치는 얼마인데? 주화의 명목 가치가 뭐지? 이러고 있지 말고 얘들아. 명목 가치는 그냥 화폐의 겉면에 적혀있는, 화폐의 액면에 적혀있는 가치였잖아. 그럼 봐. 1,000원짜리 화폐의 액면에 적혀있는 가치는 얼마인데? 1,000원이잖아. 만원짜리 화폐의 액면 가치는 얼마지? 만원이잖아? 주화 1문의 액면 가치는 얼마게? 1문이 되는 거지. 주화의 명목 가치는 여전히 1문이야. 근데 이 1문의 가치보다 주화에 들어있는 구리의 실질 가치가 더 높아진 것이라고 하더라. 왜? 주화에 지금 구리 1g이 들어있었거든. 구리 1g의 가치가, 실질 가치가 지금 얼마냐 하면 2문에 해당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주화의 명목 가치보다 그 안에 재료의 실질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진 것이라고 하더라. C도 맞는 말. 그래서 주화 1문을 녹여서 팔아서 2문의 차익을 얻으려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주화 1문을 녹여서 팔면 구리 1g을 팔 수 있는 거야. 구리 1g을 팔면 얼마가 생긴다? 2문이 생긴다. 근데 주의해야 돼. 2문의 차익을 얻으려는 백성이다 라고 적혀있네. 차익이 뭔디? 그야말로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 아니야? 주화 1문만큼을 녹여서 2문을 벌었으니까 얘네가 얻은 차익은 얼마가 된다? 1문이 된다 하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그래프는 되게 좋은 거였는데 함정 낸 패턴 자체는 다소 좀 아쉽기는 해. Anyway, 차익이
차이만큼의 이익이니까 1문만큼의 차익을 얻을 것이다. 2문의 차익이 틀렸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은 지문에 적혀 있었던 거 그대로. 주화의 명목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화에 들어가는 구리의 가격이 높아지는 바람에 구리의 실질 가치가 높아져서 사람들이 차익을 얻으려고 녹여서 팔기도 하더라. 이런 문제가 생겨서 세종이 해결을 하려고 했다. 이를 막기 위해 세종은 국고미를 팔아서 주화를 환수해 점 B의 상황을 가에서 다 방향 중에 나로 이동시키라 했습니다. 국고미를 팔아서 주화를 환수해서요. 뭘 하려고 한 거야? 주화의 실질 가치를 높이려고 한 거야. 나로 이동을 시킨다는 게 주화의 실질 가치를 높인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실질 가치가 떨어지면 물품, 주화로 표시되어 있는 물품 가격이 높아지는 거였잖아. 귀찮아서 안 적었는데 추가해야 되겠다. 주화로 표시한. 그러면 세종 입장에선 당연히 주화의 실질 가치를 높이고 싶으니까 주화로 표시된 가격을 낮추고 싶었다는 얘기지. 구리든 쌀이든 그 가격을 다시 낮추고 싶어 했을 거니까 나 방향으로 이동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세종의 시도는 점 B의 상황을 가로 이동시키게 되었고 그 결과 오히려 포로 거래를 하려는 백성이 늘면서 주화의 정착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뒷부분의 내용은 지문에 있었던 것 그대로니까 이만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자. 이게 왜 B의 상황을 가로 이동시킨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지문에서 분명히 국고미를 팔아서 주화를 환수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 시중에 쌀의 양이 늘어난 거야. 그래서 쌀 가격은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그에 비해서 포나 구리의 가격은 여전히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언급이 있었거든. 그게 고스란히 반영된 게 가인 거야. 쌀의 가격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쌀 한 대로 표시되어 있는 쌀 한 대가 표시되어 있는 가격이요. 2문에서 1문으로 쌀의 가격은 하락을 했다. 하지만 구리의 가격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문의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게 이 그래프를 분석하는 방법이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이 4번이 된다. 11번 문제. 문맥상 A에서 E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야 했고 나머지는 몰랐으면 이참에 확실히 가져가고 사실상 틀린다면 1번 선지가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 여기서 말하는 도모하다라는 건 어떠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략이라던가 방법을 생각해내는 걸 도모하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수입 증가라는 걸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꾀한다, 생각해낸다. 니까 도모하다로 바꿔 쓸 수 있더라. 그렇구나 해주시면 되고 정답인 4번 선지. 아울러 같이 쓰이게 라고 적혀 있는 건 이게 주화와 저화가 함께 쓰인다라는 내용이었거든. 그러니까 주화와 저화라는 두 가지가 그야말로 함께 쓰이는 병용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야 돼. 지금 4번 선지에 적혀 있는 범용은 무슨 뜻이냐 하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롭게 사용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다양한 범위, 다양한 분야에서 약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걸 범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한 가지가 여러 가지 분야로 활용되는 범용이랑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조화롭게 쓴다 하는 병용은 다르다 하는 거 구별해주면 돼.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끝. 고생했다.